자, 얘들아, 영상 찍어 볼 거고 수업할 거거든. 예. 뭐 잘 되겠지? 그렇죠. 뭐 어떻게 될 거야. 자, 가보자. 자, 이거 다 알고 있겠지만요, 저 처음 강의하는 것처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주된 구성 성분은 CH5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은 얘네들이 뭐 과당, 엿당, 설탕, 글리코젠, 셀룰로스로 저장될 수 있다는 거 암기, 대가리 속에 때려 박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구성 원소가 CHO가 기본 골격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한 친구가 추가되지 않아? 맞아요. 질소가 추가가 될 것이고, 이 친구의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이 아미노산이었어. 그쵸? 아미노산이었고, 자, 그 다음은 지질이 조금 할 얘기가 많죠? 자, 지질 같은 경우는 왜 할 얘기가 많냐면은 구성 원소가 CHO로 단순하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나 있지. 첫 번째가 중성지방. 두 번째가 스테로이드. 그 다음 하나가 더 이름이 뭐더라? 인지질. 맞아요.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도 조금 중요하죠? 핵산이라고 하는 친구야. 자, 핵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본 골격 구성이 CHO도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도 있고, 여기에만 특별하게 인이라고 하는 원소도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쵸? 뉴클레오타이드. 자,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는 단백질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백질 가볼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뭐 아미노기, 카복실기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할게요. 알겠죠?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백질이야. 얘들아,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단위체라고 하는 친구부터 강의를 할 거야. 그 다음은 이 단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단백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총 이렇게 5가지의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얘들아, 단위체의 정의가 뭐니? 정의. 네, 정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네.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어떻게 흡수된다 그랬어요? 네 글자. 칠판에 써 있잖아, 이 새끼들아. 아미노산이라 그랬죠?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은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두 번째 단위체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원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CHO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위에 R이라고 하는 친구가 쓰여 있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곁사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친구에 따라서 실이요? 이 친구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무엇이 결정됩니까? 맞아요. 종류가 결정되고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
맞아요. 20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소가 하나 연결되어 있다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른쪽으로는요, 또 다른 탄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위에 산소랑은 두 줄로 결합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OH랑 연결이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친구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COOH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미노기야, 카복실기야? 카복실기. 너 책 봤지? 네. 여기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왼쪽으로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 2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NH2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아미노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미노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지? 요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성이야.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뭘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펩타이드 결합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A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아미노산 B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결합하게 될 때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A에 존재하는 카복실기 중에서 OH랑 그 다음 B에는 아미노기에 존재하는 그렇죠. H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번 진행될 때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펩타이드가 N번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추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폴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폴리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백질의 특징이야. 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뭐니 해도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칠판 봐주세요. 아미노산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은 몇 번 일어났죠? 한 번 일어났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회를 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펩타이드가 일어나게 된 횟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요렇게 직선으로 결합될 때랑 아래로 결합될 때랑 V자 모양으로 결합될 때 전부 다 특징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알겠죠? 요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은 비교적 괜찮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조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친구가 바로 세 번째 헥산일 것 같아요. 왜 한숨이야? 네? 왜 한숨이야? 행복해져요. 행복하지? 네. 헥산입니다. 여러분, 헥산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DNA, 두 번째는 RNA라고 해요. 자, 강의 순서 어떻게 됩니까? 단위체 공부하고요, 단위체 구성 설명하고요, 헥산의 형성 설명하고요, 특징 설명했죠? 똑같이 갈 거야. 첫 번째, 헥산이라고 하는 친구의 가장 작은 단위인 단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단위체는요, 이름이
복잡하게 생겼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허리 아파. 뉴클레오타이드죠. 그죠? 저는 여러분 보통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강의를 할 때 여기다가 다 써놓고 시작을 하지. 그치? 다 써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뉴클레오타이드, 즉 모든 단위체는요. 인산이라고 하는 친구랑 당이라고 하는 친구랑 염기라고 하는 친구가 반드시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다? 1대 1대 1. 자, 여기서부터 좀 힘들지 얘들아? 미안해. 가볼게.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 첫 번째, DNA에는 무슨 당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산소가 하나 없다. 산소가 영어로 뭐니? 옥시즌.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친구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 다음은 RNA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얘는 뭐 디옥시를 빼면 되는 거야. 그냥 리보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 번째죠. 염기예요, 염기. 자, 여러분 이 염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DNA와 RNA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될 거야. 그지? 자, DNA에 들어가고 있는 염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A의 이름이 뭡니까? 좋아, 아데닌. 아데닌이랑 결합하는 친구가 누구니? 맞아요. T라고 쓸 수 있겠고요. 필기해 줄 때 우리가 읽어줄 때는 타이민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쵸? 타이민. 그 다음은 누구랑 결합하는 거지? G. G 이름은 뭐예요? 구아닌. 구랜다, 씨. G랑 누구랑 결합해야 돼? C. C의 이름은 뭐예요? 사이토신. 이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름 암기해야 될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DNA 했으니까 뭐도 해봐야 돼? RNA 해봐야 되겠지? RNA 같은 경우는요, 한 친구만 다르잖아요. 그죠? A랑 누구랑 결합합니까? 네, U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실. 그 다음은 어때? 다 동일하다. 그죠?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결합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좋아요. 두 번째로 강의할 것, 이 단위체의 구성입니다. 자, 얘는 그림으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죠? 오른쪽 위에 이렇게 인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쁘게 있어요. 인산. 그리고 얘가 오각형인 당이라고 하는 친구랑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그림 너무 못 그려버려. 네. 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창문으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달려있는 거야? 염기라고 하는 친구가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뭐예요?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죠. 이 친구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하게 되는 것. 그쵸? 따라서 헥산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헥산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누구랑 누가 결합하게 되는 거야? 인산과 당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인산이 요 당이랑 호로로 결합하게 돼서 쭉 한 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헥산의 형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는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맞아요. 그냥 폴리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붙여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리가 상당히 애매하지만 여기다가 쭉 한번 이어서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다가는 5번 쓸 거야. 여러분들 알아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네 번째. 쌤, 그래서 DNA랑 RNA는 뭐가 다르고 같은 건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NA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저장해요, 저장. 유전 정보 저장.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단백질 합성. 자, 그 다음 DNA에 들어가 있는 당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 대답 빨리빨리 해야지.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 RNA 같은 경우는 당의 이름이 리보스. 그 다음 DNA 같은 경우는 염기에 서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염기 서열이 A랑 T, G랑 C. RNA 같은 경우는 A랑 U, G랑 C가 결합하게 되는데 요거 하나 추가 필기해 주세요. 얘네들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대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수소가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단어들도 나오게 될 건데 지나가는 말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한번 언급은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요런 DNA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요런 식으로 생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RN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팔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한 가닥이다. 단일 가닥. 으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5번을 쓸 거라고요. 자, 이 친구는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데닌과 타이민과 사이토신과 구아닌은요, 생명체마다 모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면은 10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 예를 들어서 아데닌의 개수 퍼센트가 15%가 있다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데닌이랑 결합하게 되는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 친구 타이민도 몇 퍼센트 있을까? 15% 있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퍼센트 있는 거야? 30%. 남은 게 몇 퍼센트지? 70%.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아닌은 몇 퍼센트 있을까? 35. 그렇지. 요거 유추할 수 있겠어? 요게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사이토신의 개수 퍼센트도 35%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쵸? 이 내용을 조금 복잡하게 꼬아낸 것들이 여러분들 본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번 숙제로 드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진도 마무리고 문제 풀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푸세요.